삶은 각박하고 힘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라고 말이죠. 무척 슬프고 아쉬운 일이지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적도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벅차지만 그래도 우리는 삶을 견뎌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늘 견딤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영화 로키에서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에게 도전하는 로키가 승부에는 연연하지 않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부딪혀서 견뎌내려고 하는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려는 로키의 그 발버둥이, 뼈를 깎아내는 노력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알폰소 쿠아론의 그래비티에서 라이언이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지구로 귀환할 것을 결심했을 때 감동했습니다. 삶은 견뎌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내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삶은 그만큼 견뎌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왜 살아가는가? 하는 근원적이고 또 지겨운 질문이 그것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그 질문.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영화 소울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왜냐면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은 삶에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꿈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꿈이 없죠. 누군가는 목적을 이루고 누군가는 목적이 없어 당황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 어설픈 것 같고 기대했던 것들이 언제나 기대를 벗어나는 것 같고 나는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음악, 재즈의 생동하는 에너지가 마음을 뒤흔드는 작품.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게는 서운한 말이겠지만 21세기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디즈니 산하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일 것입니다. 토이스토리 3, 월2, 인사이드 아웃, 업, 코코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작품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울은 픽사의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앞에 세워도 될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신작 소울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대단한 수작입니다. 되도록 영화를 보고 오신 후에 리뷰를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쉽고 흔한 주제입니다. 메시지 자체는 너무나 일상적이라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죠. 하지만 이 작품을 보다 보면 느끼는 건 같은 메시지라고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흔하고 시시했던 말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뒤흔들고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야기가 가진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울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지닌 작품입니다. 주인공 조 가드너의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애환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정규직을 향한 사회의 압박,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강박이 드러나죠. 사람의 성향이나 취향, 가치관과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는 것만이 성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꿈인 것처럼 치부되는 우리 사회에 잘 어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청년의 꿈과 희망은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정규직이라 답하는 세상, 절망적입니다. 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학교의 정규직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일은 오직 음악이죠. 그것도 살아있는 음악. 재즈만이 조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묘약입니다. 조는 음악을 향한 열망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꿈을 향해 다가가려 합니다. 어머니의 반대도 세상의 시선도 상관없죠. 조 가드너가 막연하게 꿈꾸던 음악가의 길이 열립니다. 평소 존경하던 재즈 아티스트 도로테아에게 급히 피아노 주자가 필요해지자 조는 도로테아의 연습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도로테아 및 연주자들 사이에서 호흡을 맞추는 조의 모습이 드러나죠. 처음에는 화음을 넣고 다른 연주자들의 음악에 맞춰가던 조는 도로테아의 신호를 감지하고 마음껏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조가 연주하는 장면에서 얼른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조는 도로테아의 신호를 받은 후부터는 주위 연주자들과의 호흡이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세계에만 집중한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연주 장면의 연출은 조가 완벽하게 자신의 음악을 펼쳐내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음악에 심취해 자기 혼자 달려간 조는 문득 정신을 차려 주위를 살핍니다. 불안과 놀람이 조의 눈동자에 스치듯 떠오릅니다. 하지만 도로테아는 조의 실력을 인정하고 다음 라이브부터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조가 그토록 원했던, 동경했던 도로테아와 합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꿈을 이뤄낸 겁니다. 꿈을 이룬 순간, 뮤지션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 너무나 신나서 거침없이 거리를 걷던 조는 안타깝게도 발밑을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찾아온 비극. 조는 머나먼 저 세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섭니다. 픽사의 전작 인사이드 아웃에서 사람의 뇌, 정신세계를 그려낸 피트 닥터는 이번엔 사후세계와 태어나기 전 세계를 그립니다. 소울에서 표현되는 사후세계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 이승과 저승의 경계입니다. 픽사의 애니메이션이 사후세계를 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코코에서 픽사는 화사하고 아름다운 마치 축제와도 같은 사후세계의 모습을 그린 바 있습니다. 아마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따뜻한 저승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소울이 그려내는 세계는 코코보다는 인사이드 아웃의 정신세계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머나먼 저 세상으로 갈 수 없었던 조는 계단에서 떨어져 태어나기 전 세계로 가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 세계는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이 교육을 받고 통행증을 받아 지구로 가서 탄생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조는 제리라는 관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 존재하는 제리들은 모두 제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마치 피카소의 그림이나 리니얼 아트를 연상케 하는 형이상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죠. 원래는 양자역학적인 복잡한 존재이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는 아직 상처 입지 않은 순수한 영혼들의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계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유 세미나의 모습 자체가 좋았거든요. 마치 인사이드 아웃과도 같습니다. 물론 인사이드 아웃처럼 파격적이거나 정교하지는 않지만 태어나기 전에 영혼들은 결코 무엇으로도 상처 입지 않는다는 설정에서 피트 닥터의 따뜻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멘토들의 존재는 조금 유치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죠. 22와 만나는 장면도 좋았어요. 다른 영혼들의 숫자가 수천억 단위인 거에 비해 아주 작은 숫자를 지녔다는 사실은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세계의 문제적 존재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부족한 것은 불꽃이죠. 태어나기 전에 모든 영혼들은 불꽃이 필요합니다. 불꽃은 우리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스포츠일 수도, 게임일 수도, 음악일 수도, 그림이나 문학이나 무기, 도구, 운전, 자동차 등 무엇이든 좋은 거죠. 직업과 취미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불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22는 불꽃을 찾지 못한 영혼입니다. 또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조는 22와 함께 그리 찬란하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봅니다. 다른 위인들의 화려하고 완벽한 인생에 비해 조의 인생은 평범하고 슬퍼요. 실패의 경험이 있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 큰 영광을 얻지도 못했고 때로는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조의 세계가 좋았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멘토들, 링컨이나 테레사, 무하마드 알리나 코페르니쿠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들의 삶과 업적은 과연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조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 덜 소중하다는 뜻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링컨, 테레사, 간디, 카를 융과 같은 이들의 가르침에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22가 조의 평범한 삶에 격동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영화의 결론은 우리의 삶이 그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포근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조의 불꽃은 음악이죠. 조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음악이 반드시 22를 감동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22는 그냥 심드렁할 따름입니다. 존은 당황하지만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 세계와 태어나기 전 세계를 연결하고 오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 특히 예술인들은 가끔씩 무아지경에 빠지는데 그럴 때 그들의 영혼은 정말로 지구를 떠나 이 세계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설정이죠. 이후 조와 22는 지구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겨나며 조는 고양이의 몸에 22는 조의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와 조가 함께 힘을 합쳐 몸을 되찾고 22가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떠나는 여정은 평범한 픽사 영화의 그것처럼 보입니다. 조는 22의 도움으로 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어머니 역시 조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조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물론 22는 조의 몸에 들어간 덕분에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죠. 22가 감동한 것은 한 조각의 피자와 나뭇잎과 누군가를 위해 떼어준 도넛 조각 등입니다. 별것 아닌 것들,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것들에 22는 처음 느끼는 감정을 맛봅니다. 조는 22를 나무랍니다. 내 몸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이며 음악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죠. 22는 부정합니다. 음악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과 흩날리는 나뭇잎 그리고 풍경, 그것만으로도 22는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꽃이죠. 하지만 조는 그걸 알아채지 못한 채 목표가 없다며 22를 비난하고 22는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이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영화의 후반부 때문입니다. 몸을 되찾은 조는 마침내 도로테아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주변인들도 찾아오고 조는 꿈만 같은 공연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음악을 싫어하던 어머니도 조를 응원하고 인정할 정도로 공연은 좋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되었어야 할 환상적인 밤. 하지만 조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때 도로테아가 말해주죠. 어떤 물고기가 바다를 찾고 있었다고. 그러자 나이 많은 물고기가 여기가 바다야 라고 말하자 그 물고기는 여기요? 여기는 물인데요? 라고 답했다고 말입니다. 언뜻 수수께끼 같은 말이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하죠. 누구에게나 기대하던 순간은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기분일까요? 의외로 그러한 순간, 대학에 합격한 순간, 고백에 성공한 순간, 챔피언이 된 순간, 원하는 무언가를 마침내 이루는 순간에 기쁨이 차오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행복에 취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기는 한데 어쩐지 허무해지는 것. 이 순간 역시 다른 순간처럼 그냥 스쳐가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 조는 공연을 끝낸 날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뭔가를 달성하고 골에 이른 듯한 감격을 느끼리라 생각했지만 그날은 그저 특별히 기분 좋은 것에 불과한 그냥 밤이었습니다. 평범한 밤. 이제 앞으로 조는 매주 도로테아와 연주하며 그런 밤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겁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 밤은 물론 소중해요. 다른 밤처럼, 다른 밤만큼. 제리는 그런 조에게 불꽃은 영혼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인간들은 자주 불꽃을 목적이라 헷갈리는데 조도 그랬던 것이죠. 다시 만난 22에게 조가 건넨 것은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에 꼭 꿈이 있어야 하나요? 꼭 누군가에게 근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단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조 가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보거나 걷는 건 목적이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사는 것, 그냥 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냥 사는 것이야말로 삶의 소중함 그 자체입니다. 22는 그냥 사는 것에, 숨을 쉬고 하늘을 보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뭉클한 감동을 느꼈고 그곳에서 불꽃을 찾았습니다. 조의 음악보다도 그 어떤 위대한 멘토들의 인생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 그냥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의 결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기 위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내기. 파우스트는 저 하늘의 별마저도 뒤로 던져버린다는 사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느 날 아침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그대 한없이 아름답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없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 너무나도 따뜻하고 포근한 영화입니다. 그저 피자 한 조각의 위로, 한 조각의 긍정, 꿈이 없어도 힘들어도 대단한 목적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것이라는 말. 영화는 한없이 아름답습니다. 비록 아이디어의 독특함으로는 인사이드 아웃에 비하기 어렵고 사후세계의 화사함과 드라마의 감동이라는 면에서는 코코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영화가 지닌 메시지와 연출은 두 영화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측면에서 매일이 소중하다, 매 순간이 선물이다 같은 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바웃 타임 같은 영화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의 방법론에 따라 효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던 22는 피자 한 조각과 숨쉬고 걸었던 작은 순간들에 반해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걸 확신했고, 그런 22에게 상처를 준 조는 무아지경으로 음악에 빠져들면서 21을 찾아가 그를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음악을 연결시키는 절묘하도록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영혼을 위로하는 것은 언제나 예술이고 음악이죠. 22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음악을 통해 영적 세계로 이동하는 조의 모습을 보세요. 음악을 통해서 그는 진정 자유로워졌어요. 세상에 소중한 것은 음악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재즈 음악만큼이나 아침 햇살과 지저귀는 새 소리가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조는 진정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위인들의 삶에서도 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22는 평범하고 외로운 조와 함께한 순간에서 생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우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을 얼마 만에 본 건가요? 음악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재즈 음악이 지닌 조화와 아름다움의 공존이 이 영화의 메시지를 더욱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픽사의 애니메이션은 점점 배경 묘사가 현실적으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소울이 보여주는 사실적인 배경 묘사는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완벽하게 녹아듭니다. 소울은 어째서 애니메이션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영화 소울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이보다 좋은 애니메이션을 몇 편이나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픽사 최고의 작품으로 소울을 뽑는다고 해도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말이 맞습니다. 가장 사소한 순간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길을 잃었어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